이번에는 드디어 7장 갈로아가 3차 방정식들의 근들의 규칙성을 연구해서 고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갈로아 추상하죠? 자, 갈로아는 1811년부터 1832년까지 생존했습니다. 앞에서 배운 라그랑주는 1736년부터 1813년이죠. 그러니까 라그랑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태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한 2년 정도가 겹치는데, 따라서 이제 갈루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라그랑주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자신의 방정식 연구를 해나갔습니다. 나는 라그랑주 선생님의 논문을 보았을 때 5차 방정식의 해법에 도전해 보고 싶었다. 고맙게도 라그랑주 선생님은 자신의 다른 관점으로 방정식 해법을 찾는 과정을 논문으로 남겨주셨다. 비록 선생님께서는 5차 방정식 해법을 찾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나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5차 방정식 해법을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내 생각엔 이제 더 이상 기존의 계산 방식으로 해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그럼 내가 라그랑주 선생님의 연구 결과를 좀 더 분석해서 놓쳤던 부분을 찾아보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갈로아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이제 수학자들은 방정식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죠. 자, 노력을 했는데 이제 한 가지 결론적 생각이겠죠. 결론적 생각이 기존에 계산하는 방식으로 근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에 어느 정도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로아 입장에서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또 이제 안 되니까 이미 라그랑주가 언급한 그러면 방정식들의 근들의 어떤 규칙성을 찾아보는 게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걸 듣고서 이제 갈로아는 다른 방향으로 방정식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로아 입장에서도 이제 기존에 2차, 3차, 4차 방정식이 왜 풀리는가 그걸 알아봤겠죠. 당연히 이제 라그랑주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2차, 3차,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했는가 그걸 한번 조사해 봤겠죠. 자, 보면 그 내용입니다. 그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갈로아도 이제 기존의 그 라그랑주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냐, 그 기존의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앞에서 이제 언급한 거니까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제 장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자,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하면 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정식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자, 전개하면 자, x는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1차 방정식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전개하면 결국에는 2번과 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해서 풀면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죠. 자, x의 3승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 이런 방정식이 있으면 먼저 u의 삼성과 v의 삼성에 대한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죠. 자,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죠. 2차 방정식을 풀면 u의 삼성과 v의 삼성을 먼저 구하죠. 자, 그리고 각각의 u와 v의 세제곱권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자, 3번, 4번, 5번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1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6, 7, 8번과 같이 오메가의 제곱과 오메가를 곱하는 거죠. 자, 곱해서 7, 8번식을 더해서 정리하면 9번식이 되죠. 자, 그리고 오메가의 삼성은 1이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9번식을 정리하면 결국에는 u에 대해서 정리가 되겠죠. 10번과 같이. 자,
동일한 과정으로 V에 대해서 정리하면 11번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x의 삼성 플러스 px 더하기 q는 0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0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럼 10, 11, 12가 이제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럼 세 개의 식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는 거죠. 자, 그 과정이 좀 이제 나와 있죠. 우리 앞에서 쭉 알아봤죠. 라그랑주의 해법은 실제 13, 14, 15 방정식을 이용해서 실제 해를 구했죠. 자, 그런데 갈로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해를 구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로아는 자, 지금 U와 V가 지금 알파, 베타, 감마로 표현됐죠. 자, 3분의 1은 상수니까 이제 생략을 합니다. 그러면 자, U와 V를 알파, 베타, 감마로 표현하면 자, 요 두 식과 같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3차 방정식의 색은 알파, 베타, 감마가 U와 V의 요는 두 식으로 정리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갈로아는 3차 방정식에서 근들 사이에 이제 규칙성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은 요 두 식을 이용해서 한번 근들 사이에 규칙성을 찾아보자라고 요 두 식을 이제 파고드는 거죠. 자, 이제 갈로아가 기존에 라그랑주 선생님께서 하신 해법을 분석해 봤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로아는 실제 방정식의 해법을 계산하기보다는 방정식의 근들의 규칙성을 찾고자 했다 그죠. 그 과정을 한번 3차 방정식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갈로아는 표 7-1처럼 3차 방정식의 세근을 표로 한번 정리해 봤다 이거죠. 우리 앞에서 많이 본 거죠.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은 u 더하기 v. 자, 두 번째, 세 번째 칸처럼 각각의 u와 v의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를 곱해서 세 개의 근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갈로아는 그럼 어떻게 규칙성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한번 조작을 해봤겠죠. 우리도 수학 문제나 뭐 다른 문제 풀 때 뭐 변형도 해보고 뭐 다른 식으로 치환도 해보고 뭐 그런 작업을 했겠죠. 그렇게 해도 좀처럼 길이 보이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이제 한 방법이 자 먼저 요게 3차 방정식의 이제 세 개의 근이니까 u 더하기 v하고 오메가 제곱 u 더하기 오메가 v는 같은 방정식의 근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알파 더하기 오메가 베타 더하기 오메가 제곱 감마 더하기 알파 더하기 오메가 제곱 베타 더하기 오메가 감마하고 밑에 있는 요 두 개의 식이 어떤 관계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오메가 제곱 u 더하기 오메가 v의 식을 한번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보자 이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겠죠. 자, 먼저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 식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메가 제곱 알파 더하기 오메가 3승 베타 더하기 오메가 4승 감마겠죠. 그러면 오메가 3승은 1이니까 적용해보면, 자, 베타 앞에 있는 게 오메가 3승이죠. 베타 더하기 오메가 4승은 오메가 3승 곱하기 오메가니까 오메가 감마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알파가 되죠. 자, 이게 첫 번째 식을 전개했을 때 결과다 이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식도 보면 이런 식으로 베타 더하기 오메가 알파 더하기 오메가 제곱 감마가 된다 이거죠. 자, 동일하게 이제 여기 있는 6가지 경우를 다 전개해서 이제 자, 그런데 방정식의 세근을 잘 생각해 보면 u와 v의 오메가의 제곱과 오메가를
곱한 후 이제 더한 거죠. 그러니까 6가지 경우를 한번 표 7-2처럼 정리해 봤다 이거죠. 자, 그럼 U는 알파 더하기 오메가 베타 더하기 오메가 제곱 감마죠. V는 알파 더하기 오메가 제곱 베타 더하기 오메가 감마다 이거죠. 다른 거는 보면 오메가의 제곱과 오메가를 곱한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앞에서 한 것처럼 오메가를 다 곱해서 차수별로 정리를 했다 이거죠. 그게 표 7-3이죠. 자, 7-3에서 각각의 번호가 매겨져 있죠. 그러면 이제 세 개의 방정식의 근은 첫 번째 근은 1번하고 2번, 두 번째는 3번하고 4번이겠죠. 3번하고 4번. 세 번째는 5번하고 6번이다 이거죠. 요게 3차 방정식의 근이겠죠. 1 더하기 2. 두 번째 거는 3 더하기 4. 세 번째 거는 5 더하기 6.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잘 와닿지 않으니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 이거죠. 그러면 그림 7-2처럼 표현할 수가 있겠죠. 보면 U, V가 있으면 보면 첫 번째 거는 1번하고 2번, 두 번째 거는 3번하고 4번, 세 번째 거는 5번하고 6번. 자, 이런 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시각화해서 저 그림이나 도표로 그려서 표현해 보면 우리가 더 잘 이제 이해가 되고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갈로아도 이런 식으로 일단은 3차 방정식의 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림이나 도표 여러 가지 기호로 표시를 해봤다 이거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좀 우리가 어떤 규칙성이나 이런 걸 찾는데 좀 부족한 것 같다 이거죠. 갈로아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한 게 3차 방정식의 근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알면 그것을 그대로 4차 방정식이나 5차 방정식 이런 고차 방정식에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게 3차 방정식에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근들의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면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뭐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처음 이제 도전하거나 처음 해보는 일이 시작부터 이제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시행착오도 겪고 그랬는데 그 확실하게 해결책이나 실마리가 보이지가 않는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결과 없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보낸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요즘 심리학자나 뭐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게 결과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결과가 없어도 그게 내부적으로 우리의 뇌는 그 해답을 계속 찾으려고 계속 이제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게 그 해답이 불쑥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갈로아도 그런 이제 해답을 찾는 그런 탐구의 과정을 내적으로 지금 거치고 있었다 이거죠. 나는 며칠 동안 생각을 거듭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나는 친구와 같이 시장 구경을 할 일이 있었다. 그런데 러시아 상인이 이상하고 신기한 걸 팔고 있었다. 인형인 것 같은데 양파처럼 인형 안에 또 다른 인형이 나오지 않는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작은 인형이 계속 나온다. 이것이 무엇냐고 물었더니 러시아 전통 인형인데 이름은 미트료시카라고 말했다. 나는 처음 보는 것이라 신기하게 생각을 해서 한 개를 구입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서 쉬는데 문득 내가 그린 3차 방정식의 그림도 미트료시카 구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서 든 생각이 3차 방정식의 근들의 공통적인 규칙성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고차 방정식에도 미트로시카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갈로아가 생각한 게 자기가 지금 3차 방정식의 근의 규칙성을 찾으려고 하는 게 3차 방정식의 어떤 규칙성을 찾으면 그걸 미트로시카 보면 미트로시카 안에 또 다른 인형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인형이 있는 것처럼 3차 방정식의 어떤 규칙성을 찾으면 그걸 그대로 4차 방정식에 적용하면 될 것이고 또 그걸 그대로 5차 방정식에 적용하면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하고 때마침 자기가 시장에서 본 러시아 전통 인형의 개념이나 구조가 비슷하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도 자기가 골똘히 생각하고 집중하는 게 눈에 들어오죠. 갈라도 자기가 지금 3차 방정식근의 규칙성을 찾고 있으니까 그런 규칙성 비슷하거나 아니면 떠오르게 하는 대상이 눈에 들어온다 이거죠. 자, 이런 게 현실에서는 우리는 원하는 대로 자기가 얻는다 그러죠. 자기가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런 같은 종류나 그런 비슷한 종류의 사물이나 개념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갈루아에 내는 방정식의 불가해성을 찾는 방법에 계속 접근해 가는 거죠.